예,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다. 이게 정약용 선생의 명언입니다. 이번 총선의 의미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님과 홍성구 의원님께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이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1분기에 한국은행에서 빌려 모자란 재정을 채운 금액이 32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은에서 일시대출 제도로 돈을 가져다 재정 집행을 했다는 건데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이래 최대 규모이고 지급 이자만 벌써 638억 원입니다. 일시대출 제도는 통화량 변동을 이야기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국채 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통화 정책을 왜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주요국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중앙은행 일시대출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기재부는 1월에서 3월엔 통상적으로 세수가 별로 없어서 하는 일시 차입이 많다. 예를 들어 법인세는 3월 말까지 신고하지만 국고에 들어오는 건 4월이라며 역대급 하는 마통에 대해 변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정부가 하는 일시 차입금을 너무 많이 가져다 써서 올해 일시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분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하는 마통을 가져다 쓴 겁니다. 건전재정을 평화한 감세정책 추진으로 세수는 부족한데 선거용 재정 투입은 확대됐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 못지않게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 대외 요인입니다. 중동발 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을 확대되고 있으며 유가는 불안해졌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 미국 기준금리 인하도 예상보다 늦어질 거라는 예상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눌러놓은 각종 물가마저 꿈틀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다소비 가공식품 32개 품목에 올해 1분기 평균 가격을 조사해 보니 25개 품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랐습니다. 32개 품목의 전체 평균 상승률은 6.1%, 오른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9.1%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3.6%의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앞으로 가격 인상을 예고한 것도 많습니다. 쿠팡이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인상했고 버거킹, 파파이스, 굽네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도 가격을 올렸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대파와 사과에 보조금을 쏟아 부어도 서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5월이면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립니다. 작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하면서 국가의 본질 기능, 미래 대비, 약자 복지에는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작년 윤석열 정부는 교부금 삭감 및 외평기금 끌어쓰기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3.9%에 달했습니다. 세수 펑크엔 역대급 불용과 정부 지출 축소로 대응했습니다. 변칙적이고 자의적인 재정 운용으로 불황의 고통은 서민과 자영업자 근로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자 감세 기조를 전환해서 세수를 적극 확보해야 합니다. 망가진 내수를 활성화하는 소비 진작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경제정책의 전면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물가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